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일정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 2부에서 지난주부터 펼쳐졌는데요. 일주일간의 누적 수익률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제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만식 그리고 임천식 팀입니다. 34%의 임천석 팀이고요. 1위입니다. 1위 현재. 지금 5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라젠부터 솔리드, 폭스브레인, GMB 코리아, 우리기술투자까지 전 종목이 골고루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제일 적은 종목은 폭스브레인 0.24% 수익이고, 많은 종목들은 솔리드 13.95%의 수익률,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9%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대응전략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수익이 나고 있고 목표가까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가져갑니다. 누적 수익률은 34%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2위는 권홍섭, 이성배 팀입니다. 자, 누적 수익률은 14.16%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우조선해양, 한국금융지주, 넥스트칩, 삼성 SDS, 조이시티까지 모두 2월 14일에 포트에 편입한 종목들이고, 현재 적게는 0.21%에서 많게는 9.73%까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대응전략 전체적으로 손절가까지 오지 않았고요. 목표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보유 관점입니다. 그리고 3위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이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0.1%의 누적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5종목 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인크로스, NHN엔터,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AD칩스, 보성파워텍까지 5종목입니다. 일단 대응 전략 부분에서 좀 변동이 생깁니다.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이탈로 오늘 포트에서 빠집니다. AD칩스 같은 경우에도 탄력이 둔화돼서 현재 매도 관점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세 종목 보유 관점은 NHN엔터와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와 보성파워텍, 수익률은 각각 0.13, 1.08, 1.36%의 수익 국면입니다. 자, 이제 개인 수익률을 가봐야 될 텐데,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 만한 부분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이 있어서 장이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요일, 금요일 팀이 없다는 점, 4명이 지금 참가를 아직 못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굉장한데요. 한 분 한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누적 수익률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개인적으로 한번 보자면 5위부터 나옵니다. 임천석 팀장의 GMB 코리아와 우리기술투자가 각각 5%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만식 대표의 신라젠이 9.23%, 권홍섭 주임의 대우조선해양이 9.73%, 그리고 한만식 대표의 솔리드 종목이 한 주 만에 무려 13.95%의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의 수익률 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의 또 종목들 포트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쭉 나오고 있는 SK텔레콤부터 삼성전기, NC소프트, DST로봇, 이츠한불, 전체적으로 통신, 전기,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대형주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YG원, 신세계인터내셔널, LS, SK24롱, PI, 코스맥스까지 구성은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자,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장 내일장 2부 개편으로 확 바뀐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익률 현황들을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슈퍼 듀오 매치 출발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함께 하셨던 두 분이 오늘도 출연을 해서 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실 거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분들이 슈퍼 듀오 매치 함께 하는데 룰을 잠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듀오 매치 룰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총 10명이 진행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요일별로 2명씩 총 10명이 포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각각의 요일별로 포트를 운영하고요.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편입을 새로 할 수도 있고 또 탄력적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수익 실현 및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 대응한다라고 짚어드렸고요. 단 시가총액 300억 원, 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을 금지합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적거나 없고 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함을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포트 대결 뒤에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종목 상담 상세하게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금일 시황 변동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2432포인트대입니다.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40포인트 무너지면서 2430포인트대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450포인트대부터 2420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밀려 내려왔다가 2440선 회복한 뒤에 다시 2시 이후에 2430선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는 어떨까요? 수급 주체 외국인이 지금 매도로 결국엔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적었고요. 외국인 매도 26억 원 나옵니다. 기관이 287억 원 순매수하는데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이 432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376억 원 순매도합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지수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869포인트, 870포인트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급등 흐름들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 보시면 가파른 상승 흐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50포인트대부터 870포인트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뒤에 잠시 숨고르기 들어가면서 869포인트대 현재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외국인이 삽니다. 816억 원 사는데 거래도 사실 외국인이 사다가 지금 매도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은 1497억 원 사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 금융 투자가 좀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2240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067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네요. 지금 1% 가까운 낙폭이 지금 기록이 되면서 급락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시간이 2시 43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핵심 투자 포인트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BW 투자자문의 박병욱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월요일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오후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코스닥이 좀 더 우위를 점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설 연휴를 가졌었죠. 그리고 설 연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뉴욕 증시는 3번이 열렸는데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좀 더 좀 안정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의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세이고 물론 오르긴 있지만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 1.8% 하락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시총이 크다 보니까
보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닥이 좀 더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기관의 매수입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는 한 270억 정도 매수를 보이고는 있긴 하겠지만 코스닥에서는 지금 1,5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보통 보면은 물론 뭐 세트론이 빠지긴 했지만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한 8분의 1 정도 시가총액을 보인다라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많이 산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였는 종목들보다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장성의 어떤 그 주안점을 둔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시장의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가 빠져갖고 지수는 별로 좋지는 못하지만 오늘 보니까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이 5% 올라가고 있고요. 조선주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정유화학주 중에서도 S-오일이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삼성전자 때문에 거래소가 좀 더 안 좋게 보이고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도 뭐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너무 또 코스닥에 치우친 매매 전략보다는 거래소에 있는 이른바 제조업 쪽의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고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에 또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한미약품인데 한미약품이 이 주말 사이에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미약품의 이 임상 실험 중단 관련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예전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이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는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약품의 어떤 그런 흐름들은 한미약품의 문제이다. 라고 어떤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물론 거의 8% 9%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긴 하겠지만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은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오히려 크게 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제약 바이오가 옛날에 그냥 뭐 성장성만 있는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실적도 고루 갖추고 있는 제약 바이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악재가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악재를 동반 하락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다.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몇몇 종목들의 움직임들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달라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오늘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보고 전략을 짜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장 마감까지 한번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미약품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시총이 7천억짜리죠. 꽤 괜찮은 종목이고 큰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바이오주의다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지만 신약 기술 이전,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수급인데요. 최근 1개월 동안 기관 외국인들이 각각 49억, 52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도 아무래도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는 오늘 오후장 또는 내일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크리스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27,400원인데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목표가는 3만 원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26,000원을 잡아오신 다음에 살펴봐도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크리스탈 현재 가격대도 괜찮다.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BW 투자자본의 박병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수익률 대결 슈퍼 듀오 매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화면으로도 만나보셨겠지만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주째 출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간의 포트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전에 잠시 리뷰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월요일 팀 같은 경우에는 5종목이 지금 편입이 돼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AD칩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NHN 엔터테인먼트, 인크로스까지 5종목인데 두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손절가 이탈과 탄력 둔화로 매도 지금 사인이 나왔습니다. 이제 리뷰 받아보도록 하죠. 예. 김지훈 차장님. 네. 예. 어떤 종목을 지난주에 주셨었죠, 저희에게? 인크로스하고 예. NHN 엔터테인먼트 줬는데요. 예, 인크로스 같은 경우 현재 손절가 이탈로 포트에서 빠지는 것으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고요. 네. NHN 엔터 같은 경우 보유입니다. 그렇다면 손절가 이탈된 인크로스부터 먼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인크로스 일단 오늘 1%대 좀 초반 반등이 나오는데요. 제가 시초가로 매수해서 좀 매수가를 높게 체결이 돼서 좀 매도를 했는데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거든요. 역시 인크로스 이제 한창 지금 평창 올림픽 진행 중에 있고, 예.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광고 매출이 지금 이미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크로스도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고 거의 지금 12,500원 차트상에 22,500원이 거의 바닥선으로 지금 나온 걸로 보이고요.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또 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손절을 하긴 했습니다만 인크로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크게 빠진 부분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오늘 손절가 터치한 뒤에 조금 하향했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포트상으로는 제외를 시키고 미처 손절을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크로스를 조금 더 들고 가도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NHN 엔터 같은 경우에 보유긴 한데 좀 약간 상승률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 이견이 없으시죠? 예, NHN 엔터테인먼트 오늘 다른 종목에 비해 상승률은 낮지만 2.5% 가까운 그러니까 상승이 나와주면서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세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이평선들, 그러니까 중기 이평선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 양쪽에서 수급이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 쪽 수급도 괜찮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페이커의 결제, 시장의 외형 확대 여부, 그리고 3월달 아직 모멘텀 살아있죠. 3월 15일날 웹보드 게임 규제 관련해서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웹보드 게임 쪽과 웹보드 게임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매출이 약 1,800억대 폭발적인 증가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쪽 신작의 모멘텀,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그 다음에 결제 서비스의 외형 시장 확대까지 상당히 이익률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 모우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봤을 때 상당히 매출과 이익은 안정적으로 올해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76,000원 가격대에서 충분히 8만원 이상 상승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이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빠르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포트는 하나 지금 비었습니다.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현진 팀장님도 세 종목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종목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한번 보겠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 말씀을 드렸고요. 대전 지역에서 백화점 부분에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화장품과 면세점, 물론 화장품주는 제가 포트에 편입하지 않았고요. 면세점주만 편입을 하게 되면서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제주항공 부분이 이제 조금 부진했었는데 그 부분의 부진을 조금 털어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내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 개선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백화점, 대전에 있는 백화점 같은 경우 상품 기획과 구성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를 보시면 제가 이제 편입한 가격권에서 약간 위네요. 300원 정도 위니까 0.몇 % 정도 플러스권인데, 사실상은 이제 뭐 시세가 거의 없네요. 이제 옆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은 매수하는데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시세가 크게 나진 않았던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 위치에서 중개 이평선에 대한 지지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안 나오고 옆으로 행보하면서 약간 기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거래량이 한 번만 분출이 된다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 현재 위치에서는 목표가 손절가 어디에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좀 보유 관점으로 가셔도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보성파워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지난주에 편입했던 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추천 후에 약간의 그 수익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지금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 반등했다가 1% 반등까지 조금 눌린 모습입니다.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그 ESS죠.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기차용 급속 충전기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전력산업 기자재 생산 업체죠. 개팩이나 퓨즈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 충전소가 보급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그 차트적인 위치가 더 좋았었던 부분이 컸어요. 월요일 날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아주 느리게 상승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위치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편입했었던 종목이 이제 AD 칩스입니다. 그래서 AD 칩스 같은 경우 이제 로봇 관련주로서 좀 편입을 했었고 단기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다가 오늘 한 3% 정도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로봇주는 모두 다 긍정적인 관점 보고 있습니다. 특히 AD칩스는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그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대로 세 종목을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액티브할 수 있는 종목을 편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도 매수가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리포트 수익률을 조금 더 빨리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일단 제외를 시키고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총 5종목 월요일 이 두 분의 포트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세 종목은 계속 이어가고 두 종목은 제외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CG를 통해 오늘 새로 소개될 10종목 미리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종목인지 일단 포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빠르게 10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SK텔레콤부터 이치환불, 이쪽은 Y주원부터 코스맥스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지훈 차장부터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5종목도 편입을 해 주실 텐데 이 중에서 이제 또 어떤 종목을 남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할지 두 자리 할지 잠시 뒤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새롭게 소개해 주실 5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Y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입니다. 예. 쉽게 설명드리면 공작기계에 부착해서 가공물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형상과 치수 가공을 하는 절삭공구 전문 업체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역시 수출인데요. 수출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18%, 프랑스 약 15%, 그 외에도 해외 12개의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실적인데요.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3억. 매출액은 15.5% 증가한 3,860억에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작년 4분기를 반등 시점으로 글로벌 고정자산 투자가 증가세에 있다는 점에서 고정자산 투자가 증가할 경우 역시 소모품인 절삭공구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퍼 열세배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 상당히 글로벌 피어그룹의 현재 평균 퍼는 약 20배 수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소재 텅스텐을 직접 제조로 기술 혁신과 원가 경쟁을 이뤄서 상당히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맞는 종목이다. 제조업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되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은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 요인이 있고요.
제품 믹스에 대한 개선 부분, 규모 경제 효과로 북미 지역 고품질 제품 수요로 매출과 이익이 올해는 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2017년 작년에 베트남과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수주 쪽에서 12.8%의 증가세가 나왔고 수출 쪽에서 16.8%의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유럽의 제조업체의 수주가 연일 상승세에 있고 미국과 중국 등도 반등 추세에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에 힘입어서 상당히 미국과 중국 쪽의 수출 수요를 좀 주시하자고 보고 있고요. 올해 연간 매출은 4,200억대, 영업이익 640억으로 퍼 11배 수준이라 외국인은 매수세가 소폭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역시 투신 쪽에서 좀 연속성이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 한 10%의 16,000원 선, 한 12%겠네요. 16,000원 선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매도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를 14,8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YG1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는 역시 올해 화장품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점인데요. 올해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이 1조 1,900억대, 영업이익은 약 500억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약 72%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디비치,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 말씀드리면 한채원과 송지효 등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을 선정하고 마스크팩과 클렌징 폼, 중국인을 특화한 제품을 집중 개발해 비디비치 베스트셀러 제품 스킨 일루미네이션과 마스크팩이 연세점에서 일간 2,000개 이상 팔릴 정도로 상당히 반응이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화장품 사업에서 매출 2,000억을 달성을 업계 지금 이쪽 신세계 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패션 사업이 비중이 크지만 화장품 사업을 패션에 버금가게 규모를 성장시킬 거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자회사로 ODM 화장품 제조업 개발 생산 업체죠. 신세계 인터코스 코리아를 지난해 2월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2020년까지 매출 1,000억 목표를 예상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신세계 인터코스 코리아도 가동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판권을 소유한 해외 화장품 브랜드 중 대부분이 고마진의 향수를 고가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브랜드, 산타 마리아나 노벨라 같은 집중적으로 화장품 부분의 이익률 약 10% 이상이 넘는 고마진의 제품들을 팔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 브랜드 업체 중에서는 가장 턴어라운드가 뚜렷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캐시카우인 생활용품 사업과 의류 사업의 성장세도 감안했을 때 제조, 신세계 인터코스 코리아, 브랜드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다음 유통 쪽의 신세계 백화점과 신세계 면세점 등 수직 계열화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현재가 수준 지금 78,700원 약 10%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 76,500원 정도 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손절가는 74,500원, 매도 목표가는 좀 넓게 잡아서 95,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은 LS입니다. LS 오늘 5% 넘게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우호적인 원자재 시장 상황과 전선 계열 자회사의 실적 개선입니다. 구리 가격 조금 전에도 확인했는데 7,000달러 수준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전선 쪽 자회사 LS 전선과 LS I&D의 실적 개선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가격 상승으로 LS 니코동 재련의 매출은 증가세에 보이고 있고, 유가의 계단적 상승, 유가 좀 빠지긴 했지만 60불 수준 유지하면서 중동 지역 초고압 전선 발주선 증가로 중동 지역 카타르 외에도 동남아 방글라데시까지 초고압 전선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LS 전선 실적 개선 상당히 긍정적이고, 작년만 기준으로 수주 1.8조 수준의 상당히 견조한 수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LS I&D 자회사는 법인세 인하, 미국 트럼프 법인세 인하의 직접적인 효과를 받으면서 통신 업황 호조로 통신선 부분 실적 개선, 일반 건선까지 고부가 가치의 자동차 쪽 전선 매출 비중 확대까지 추가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과다한 차입금 비율을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100%까지 개선시킨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엠트론 동박사업부와 오토모티브 지분 매각에 따른 1조 500억의 현금이 올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M&A라든지 신규 성장 동력 육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기준으로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10%대, PBR이 0.8배 수준으로 기관과 투신, 연기금의 폭발적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 빠졌을 때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10만 원까지 보유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LS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네 번째 종목 가볼까요? SKC 코오롱 PI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된 건 역시 일회성 비용이죠. 성과급이나 뭐 그런 마케팅 비용 반영된 부분을 보이고요. 환율의 하락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럼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냐? 올해 실적은 연간 20% 증가한 2,600억대, 영업이 25% 증가한 660억을 견조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역시 가격입니다. 모든 종류의 PR 필름 판매 가격이 평균 10% 이상 인상된 부분이 그 피해 효과를 볼 것이라 보고 있고요. 설비 개선 투자로 인해 생산 능력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신규 용도 확대로 시장 외형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 특히 1월 24일 날 120억을 포함한 유무형 투자 자산을 통해 그 연간 600톤 규모의 생산 능력 증대 설비 개선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연간 2,700톤이 생산 능력이 올해 2018년에는 연간 3,300톤, 내후년 2020년까지 연간 4,500톤의 생산 능력 캐파가 계속적으로 50% 이상 성장한다는 점을 보고 있고요. PI 필름이 FPCB와 방열 시트 쪽에서 일반 산업용 절연 소재를 뛰어넘어서 폴더블 폰을 포함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과 전기차 쪽, 2차 전지, 차세대 용도의 핵심 소재로 외형 확대를 보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금융투자 외에 투신과 보험, 연기금 등 기관의 골고루 수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 빠졌을 때 외국인이 소폭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SKC 코오롱 PI도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종목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그 코스맥스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근에 레포트 엄청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역시 그 사업 특성상 사드 회복 시에 대한 매출과 이익 정상화가 가장 가시성이 높은 업체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낮은 기저효과에 따른 높은 이익 모멘텀과 독보적인 해외 성장성을 보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 매출에 33% 증가 1조 7천억대, 영업이익은 약 95% 증가한 69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예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국내 사업의 수익 정상화가 약 3분의 1을 담당할 전망이고, 역시 중국이죠. 중국 매출 고성장이 3분의 1, 나머지는 미국 적자의 상당폭 축소가 3분의 1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중국 법인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해와 광저우 법인이 전년 대비 약 40% 성장하는 매출에 1,000억 넘는 증가를, 1,00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법인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20% 성장한 약 130억대를 예상하지만 영업이익이 좀 역시 손실을 기록하지만 80% 이상 성장하면서 적자폭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 중국 상해 색조 공장이 1,000억대 매출을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법인이 그 2018년에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수요가 까다로운데 그 동남아 쪽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인도네시아 법인 역시도 상당히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법인과 중국 쪽과 미국과 국내 그 실적이 고르게 올라오면서 코스맥스도 상당히 최근에 수급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붙으면서 그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까지 5종목 쭉 살펴봤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 빈 포트에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잠시 뒤에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오늘? 네, 오늘은 그 대형주 SK텔레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신주가 그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감으로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보편요금제가 아마 2만 원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이제 개별 가입자당 매출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보편요금제 도입 우려감에 의한 조정은 대부분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저점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3,100억으로 전년비 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조금 하회하긴 했는데 매출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통신 부분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사무인터넷 시장 성장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에 대한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엔터사와 함께 신규 음악 플랫폼 런칭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SM 엔터 그리고 JYP, 빅히트 엔터 등 3사인데요. 이 3사로부터 이제 음원을 우선 공급받거나 또 새로운 음악 플랫폼을 통해서 보는 음악 콘텐츠에 대한 확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SK플래닛 커머스 플랫폼 부분 성과가 기대되고요. SK하이닉스의 호실적 효과도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추세를 지난주부터는 약간 좀 돌리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에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5만 5천 원, 손절가는 23만 5천 원입니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만 진입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IT 부품 대형주죠. 대표적인 모멘텀으로는 갤럭시 S9 공개입니다. 25일 열리는 그 MWC에서 갤럭시 S9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왔다는 부분, 그리고 아이폰이 여러 악재로 인해서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수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9은 S 시리즈 최초로 그 1200만 와소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그 예약 판매를 시작해서 같은 달 중순경에 정식적인 출시가 예정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MLCC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는 성수기 진입과 함께 평균 판매 가격, ASP 상승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MLCC와 함께 그 고용량, 전장용, 산업용 MLCC 시장도 호황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IT주의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조금 바뀌고 있죠. 삼성전기 역시도 하락하는 추세를 상방으로 조금씩 돌려내고 있는 모습.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했었지만 지난주부터 외국인, 기관도 매수세로 전환하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박스권을 많이 보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위치가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보시면 딱 알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11만원, 손절가는 9만원, 오늘 종가에서 매수하셔도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대부분의 게임주가 조금 부진했다가 그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죠. NC소프트 같은 경우 주요 게임의 리니지 M의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 악재로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현재 리니지 M은 출시 9개월째 접어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자의 이탈과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게임이 좀 성숙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유료 상품으로 기존 헤비 유저의 견조한 매출은 이어지는 중이고 또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구글 플레이의 매출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매출 상위 5위권에서 쉽게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게임주의 악재가 사드리스크로 인해서 국내 게임의 중국산 진출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중국 게임 시장은 세계 게임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외형 성장 우려가 좀 컸습니다. 다만 최근 한중 관계가 점진적인 개선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조만간 중국 판호 규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와 리니지 2M, 아이온 템페스트 등의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들어 올리는 추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추가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이전 매물대가 있는 한 4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이겠죠. 한 38만원 정도 잡아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소형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ST 로봇입니다. DST 로봇은 제조업 로봇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지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멘텀 중에 하나는 이제 삼성의 플렉서블 OLED 투자 소식입니다. DST 로봇은 삼성의 1차 벤더에 OLED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기대되고요. 향후 동사는 중국 업체들과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또 중국 플렉서블 OLED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서비스 로봇이죠. 지니봇을 KT와 공동으로 좀 개발하기도 했고요. 최근 정부가 협동 로봇을 중소 제조업 중심으로 시범 보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전기 바이크 진출 소식도 있었어요. DST 로봇은 KT텔레캅과 전기 바이크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총 공급 물량은 1년에 10,00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은 아닌데 전기 바이크 시장도 뭐 하나의 모멘텀 그 정도로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DS 로봇의 투자 포인트는 역시 로봇주입니다. 제가 지금 로봇 관련주를 전체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점에서 들어오는 종목으로서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한 종가 부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2,700원, 손절가는 2,3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츠 한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도 역시 사드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주의 투자 심리 개선이 원만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사드리스크 악재로 실적 부진을 겪었지만 최근 국내 입국 중국인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창올림픽 춘절 기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화장품은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년 대비 판매량이 원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또 중국의 후저운의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호도가 높은 달팽이 크림의 판매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장품 중에서는 모멘텀이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62,900원인데 종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만원, 손절가는 58,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씩 총 10종목을 지금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지금 월요일 이 두 분의 포트에는 지금 2종목이 비어 있습니다. 뭐 사이좋게 한 종목씩 넣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먼저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김지훈 차장님, 혹시 오늘 뭐 설명해주신 5종목 중에 빈 포트에 넣을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예. 네, YG원을 봤는데요. YG원의 상승폭이 너무 가파라서 네. 지금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저가에 둘 다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는데, 지금 YG원 같은 경우는 지금 3.8% 지금 4%대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상승폭이 좀 더 작아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신규 편입하시겠다. 네, 오늘 종가로 한번 신규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오늘 종가로 79,200원 현재 가격인데 오늘 종가로 매수하고요. 목표가는 말씀해 주셨던 95,000원, 손절가는 74,500원 예. 그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종목 비어 있습니다.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 편입할까요? 네, 오늘은 DST 로봇을 편입하겠습니다. 아까 DST 로봇 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지금 로봇 관련주 저점에 있는 종목은 다시 한번 재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AD칩스랑 그렇게 큰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차트상으로서는 AD칩스보다는 DST 로봇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AD칩스를 제외를 하고 뭐 같은 로봇 관련주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DST 로봇을 신규 종목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죠? 매수가는? 네, 오늘 종가 매수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DST 로봇까지 이제 포트가 또 5종목이 꽉 찼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DST 로봇까지 포트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재조정된 포트폴리오 바로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5종목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목표가는 95,000원이고요. 오늘 종가 신규 편입입니다. NH렌터는 기보유했던 종목이고요.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역시 기보유한 종목입니다. DST 로봇 오늘 오현진 팀장의 신규 포트 편입 종목으로 목표가는 2,700원, 오늘 종가 편입입니다. 그리고 보성파워텍까지 현재 보유 종목, 이렇게 5종목의 포트가 새롭게 조정이 됐고요. 두 분의 수익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5333번님의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죠. 포스코 ICT 종목이고요. 8,000원 지금 가격에 비중 30%,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할까요? 하셨는데, 김지훈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포스코 ICT 개인적으로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주요 도시의 기능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첨단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 도시의 그 포스코가 그룹 전사적으로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주를 계속적으로 발주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최근에 뭐 4.5조 규모의 사우디 알 메디안
등 뭐 그 사우디와 쿠웨이트 쪽에서도 그 해외 그 스마트 신도시 사업에 참여한 후 향후 중장기적으로 해외 대외적으로도 수주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그 응급제 사업하는 포스코 캠텍과 컬러 강판을 사용하는 포스코 강판을 기점으로 19년에는 PN슈텍의 SNNC까지 대규모 고부가치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확장할 그 예정에 있으며 2020년까지는 총 66개의 스마트 팩토리가 확장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따라 매출과 이익은 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주 증가함을 봤을 때 올해 연간으로는 약 1조 6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780억에 상당히 매출과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40% 가까이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보고 있고 최근에 수급상을 봐도 외국인과 기관 양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77번님께서 CJCGV 77,4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CJCGV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관점에서 CJCGV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같은 경우 흥행 영화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CJCGV가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분명히 좀 크게 받아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CJCGV 같은 경우 이런 영화 업종 같은 경우 그 인건비 비중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키오스크나 이런 기기의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제 매출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뭐 신과 함께라든지 뭐 이런 흥행 영화들이 조금 나왔지만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에 해당하는 흥행 영화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약간의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나 해외 영화 시장의 성장 기대감은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 문제 그리고 흥행 영화 부재에 대한 문제가 아직은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오늘은 반등을 하지만 이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약간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추세상으로 홀딩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한 75,000원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유지를 하지만 기술적으로 목표가는 너무 높지 않게 한 75,000원 선까지만 보고 그 가격권에선 그냥 매도 대응을 하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CGV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권고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7731번님께서 아우딘 퓨처스 13,500원의 비중이 좀 높네요. 40%.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진수 사장님 어떻습니까? 네, 아우딘 퓨처스 이분 매수 가격이 13,500원이요? 네, 지금 좀 소폭 수익 중이신데요. 아우딘 퓨처스도 역시 중국 사드 이슈로 좀 발주가 상당히 줄어서 매출액이 큰 폭의 감소를 보였지만 올해는 좀 해외 투자의 결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외에도 미국과 유럽의 자체 브랜드 진출이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의 역시 세포라나 블룸버그 데일 등 신규로 좀 진출한 부분이 있어서 미국 쪽 매출도 기대를 하고 있고 유럽 1위 홈앤비 스토어, H&B 스토어 더글라스의 좀 제품 공급을 시작해서 독일과 네덜란드, 폴란드 쪽 더글라스 매장에 대한 매출 확대, 외형 확대를 기대하고 있어서 올해 연간으로는 약 전년도 대비 매출이 약 70% 가까이 증가하는 830억대, 영업이익은 약 400% 증가하는 100억,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예상하기 때문에 2018년 연간 수익 비율,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로도 12배 수준이라 타 중소형 화장품 업종 평균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DM에서 브랜드 업체로의 그 리레이팅을 예상하기 때문에 아우딘 퓨처스는 개인적으로 한 1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이 추세 화장품 이쪽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화장품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ODM 업체들이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구간에서는 아우딘 퓨처스도 충분히 주목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권이 실어서 굳이 팔 이유는 없으시고 지금 비중이 몇 프로죠? 40%. 네, 비중은 조금 20%대로 좀 줄이시길 권해드리고 나머지 20%는 목표가 17,000원대까지는 계속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의 조금의 축소 그리고 수익을 확실하게 실현하시기를 또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5080번님께서 SGA 솔루션즈 3,950원에 비중이 더 높네요. 50%. 이 종목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SGA 솔루션즈 어떻습니까?
네, 비중이 높으신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보유 위치입니다. 추가적인 반등 다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SJ솔루션즈는 이제 보안 관련 업체입니다. 보안 관련 업체들 제가 볼 땐 앞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예전에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해서 보안주가 조금 움직였지만 비트코인 문제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최근에 모바일로 금융 거래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모바일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PC든 모바일이든 보안 관련 업체들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봐도 단기적인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눌림이 나왔고 20일 이평선에서는 조금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위치에서는 단기적으로라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이 지금 위치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반등을 보였을 때 누릴 수 있는 가격은 한 3,700원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하나 명심하시기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급등하면 윗꼬리가 또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다리기보다는 급등했을 때 실시간으로 매도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목표가 3,700원, 장중에 그냥 목표가를 걸어두시는 게 편하겠죠. 손절가를 보자면 3,200원 정도입니다. 3,200원이 깨지면 20일 이평선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물량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요약하자면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합니다. 목표가는 3,700원, 장중에 매도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200원, 그리고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예외 없이 꼭 지켜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J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목표가 항상 걸어두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월요일장 이제 장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죠. 자, 예상 체결지수 현재 2439포인트, 2440선 위아래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0.71% 상승 흐름들, 상승폭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시면 2450포인트대부터 장 초반에 2429포인트대까지 좀 힘없이 빠져내려오다가 2440선에서 현재 공방 벌이고 있다라고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데 양이 적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 2시 40분, 50분경에 잠시 매도로 전환이 됐다가 현재 다시금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185억 원 순 매수하고요. 기관은 237억 원 매수합니다. 개인이 515억 원 순 매도하고 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 전기 전자업종 장 초반의 상승 흐름 모두 지금 반환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450포인트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대의 각각의 낙폭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전 상장 이후에 지금 하루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합니다. 오늘 급등세는 좀 멈췄지만 여전히 1%대의 상승이고요. 현대차가 지금 강보합권 위로 올라갔습니다. 15만 5,500원에서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강무역 보복성 지금 관세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KB금융, LG화학,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특히나 LG화학과 KB금융은 2% 후반의 강세를 나타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3%의 급등입니다. 874.3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단숨에 870포인트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오늘 급등 흐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856포인트부터 874포인트대까지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 장중에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보이고요. 기관은 1961억 원, 외국인은 1130억 원 매수합니다. 개인은 2965억 원, 많은 금액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지금 급등세고요. 제일 조금 오르는 종목이 CJENM인데 무려 2.81%입니다. 많이 올라가는 신라제는 지금 10%의 급등, 메디프톡스,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대까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6위부터 12 종목들은 어떨까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빨간불 보입니다. 로엔도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1,000원 상승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5%의 급등이 나옵니다. 펄어비스도 1%의 상승, 티슈진과 포스코캠텍도 3% 그리고 4.96%의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장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온 월요일장 좀 우려도 있었는데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급등이 나왔고요. 코스피 시장 역시 괜찮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정확한 지수 나오기 전에 김지훈 차장과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외국인과 기관에 좀 큰 폭의 매수를 기대했는데 매수 자체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1,000억대 이상의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빅스 지수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빅스 지수가 2018년 11월 달 금융위기 때 80.9를 기록한 이후로 50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엄청 상승했다 해서 뭐 37.3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주가 10.2% 정도 조정폭을 보이고 나서 지난 금요일자 기준으로 V코스피가 18.51을 기록하는 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부진했던 실물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좀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3월 달까지 FOMC 이제 연두교섭 때 그 파월 의장 발표 때까지는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변동성 국면이 연장된다고 해도 그 시장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지훈 차장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 종합해가지고 이제 코스피부터 확인할 텐데 2440선은 탈환을 했습니다. 0.87% 장 후반에 많이 올라갔네요. 다시 2442.82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급등입니다. 오늘 3%대의 급등 3.28%나 올라가면서 875.81포인트까지 지금 다시 한번 터치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습니다. 9원 60전 하락하면서 1067원 6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인기 검색 종목, 핫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 준비 중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가장 관심 있는 핫5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설 명절 지났기 때문에요. 자, 오늘 시장을 보니까 좀 약간 아쉬움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유가지구 시장이 2차 경제 0.87%로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어느덧 3% 급등한, 그러니까 875선이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설 명절 전에 과연 이 종목을 내가 사고 넘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섯 종목 관련돼서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이런 부분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애플을 어떻게 볼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요. 또한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이 재파 터뜨렸다, 그런 것처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한국항공우주 우리가 올빼미 공시였습니다. 우리가 설명들 전에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런 표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또한 KB금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주 관련돼서 이제 시총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철강주,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알루미늄 관련주 그리고 철강주,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장사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하나씩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부분인데요. 자,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만 지난 3개월 동안에 상승했고 오늘은 좀 하락을 보이겠는데요. 자, 눈에 띈 것들은 외국계가 지난 이틀 동안 어제 오늘 예상보다 공격적인 순매수 했었고요. 자, 기관도 순매수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난 11월 달에 280만 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40만 원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과연 얼마나 상승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미국 증시 관련돼서 종목별 흐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종목이 애플이죠. 아시는 것처럼 애플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좀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칭화 유닛그룹과 최근 들어서 애플 관련돼서 딜하고 있는데 따라서 최근 며칠간, 그러니까 2월 초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이것이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아니라 애플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한국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출보다도 이제는 중국계 기업과 손을 잡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삼성전자는 오늘 약세,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주가는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당히 급등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코스닥 시장에 875선을 찍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승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 드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 형제가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까요? 아시는 것처럼 증권사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관련돼서 페이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1.28% 상승했다는 것은 셀트리온이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잠깐 준비된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표가 우리가 복제약이 유럽 시장에서 허가됐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유로피안 메디션 에이전시 해가지고요. 한국으로 보면 식약청, 그리고 유럽으로 보면 EMA의 단어가 이게 준말이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렇게 허즈마가 뭔가, 이것을 생각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은 지난 시기에 유럽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램시마 그리고 트록시마 이후에 이번에 또다시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이 보시는 것처럼 허즈마입니다. 이것이 여성 유방암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번에 인정을 받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즈마는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메디칼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러면 누가 만들고 있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는데, 자, 키팩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에서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의 상승 기본적인 이면 관련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 관련돼서 유로피안 메디션 에이전시를 보시면 최근 셀트리온의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자, 그럼 관련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부터 좀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급등으로 보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오늘 주가가 1%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는 매도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의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오히려 외국계가 여전히 오늘도 매도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것들은 기관은 매수에 올라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우리가 헬스케어 이 종목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상보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이 세 셀트리온 사인만 관련돼서 예상보다 외국인들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종목의 어떤 이면을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제가 볼 때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한국항공우주 전자공유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 공시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 시각 현재는 한국항공우주가 약 5%나 급등했습니다만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상 올빼미 공시라고 그러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설
설 명절 그 전날 오후 3시 45분경에 이렇게 좀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늦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매출액 그리고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공시하게 되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단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됐다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고요.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용 이익 관련된 적자 전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실적은 2017년도가 적자됐습니다만, 곧 보시는 차트 관련돼서 오늘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넘은 한국항공우주가 왜 이렇게 주가 상승할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최근 들어서 특히 오늘의 주가의 상승은 2017년도는 적자 전환됐지만 2018년도에는 좋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순매수가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관은 한국항공우주가 2018년도 올해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산조 관련돼서 한국항공우주도 지금보다 뜰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기관 그리고 전체 큰 흐름 가운데서 약 기본적으로 5.3%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B금융에 대한 말씀 드려봐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신한주주 그리고 K금융이 예상보다 금융업종 관련돼서 그리고 은행업종 관련돼서 1등, 2등을 좀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를 보면 KB금융이 은행업종 관련돼서 시가총액 1위로 찍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약 3% 정도 급등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도 기준금리 3번 인상했는데 올해도 많게는 4번 정도 인상하겠다. 결국 은행업종은 금리 인상이 되면 그만큼 예대맞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따라서 KB금융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좀 치우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이제는 철강업종에 지금보다 관세를 많이 부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강업종 관련돼서 오늘 포스코가 보합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포스코가 보합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동국제강 그리고 고려제강이 0.5% 전의 악세를 보이겠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을 지금보다 한국 관련돼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주가가 보합이라는 것은 어쩌면 많은 한국에는 투자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 시장에 상당히 둔감하게 반영되고 있다 좀 보겠고요.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는지 좀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리뷰를 최근에 올렸는데요. 여기서 섹션 232입니다. 섹션 232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국이 앞으로 그 미국의 국가에서 철강, 알루미늄 이런 수출할 때 미국 기업에 상당히 영향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섹션 232가 발동될 것이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이런 단어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수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 방어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이어서 철강 이제는 지금보다 관세를 더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한국이 과연 글로벌 시장 관련돼서 알루미늄 그리고 철강이 얼마나 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챕터 보시면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션 앤 임포티드, 결국 알루미늄 관련돼 가지고 미국 기업이 얼마나 그 자체 생산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표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우측에 차트 있죠. 이런 차트를 보면 미국 내에서 알루미늄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 우측에 보시는 이 빨간색을 보면요, 그만큼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수입의 어떤 갭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의 방어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업종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보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종목에 대한 또 한 어떤 아티클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미국의 국가가 미국이 얼마나 수입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수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2017년도 1월부터 옥토버까지 기본적으로 차이나가, 즉 중국이 수출을 미국으로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국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모습 관련돼서 사우스코리아가 8785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거리 관련돼서 한국이 미국의 수출 예상보다 적게 합니다만,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앞으로는 미국에 수입할 때 관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부과한다 그러면 미국이 그만큼 수출 안 된다는 것은 한국도 어떻게 보면 또다시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출의 어떤 틀이 막혔기 때문에 전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철강업종 이제는 지금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련돼서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무역 관련돼서는 이제 너와 나는 남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알루미늄에 이어서 한국이 이끌어가는 현대차, 이제는 철강업종까지도 그만큼 미국의 수출이 어렵다는 것은 오늘의 포스코의 주가가 부합입니다만 전체적인 틀거리 보면 지금보다 주가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종남의 삼성전자와 애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외국계는 애플은 바이 그리고 삼성전자 세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가장 눈이 띄는 것들은 한국항공우주가 지난주에 올빼미 공식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상승했다는 것은 오늘 설 명절 이후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5개 업종 그리고 철강업종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눈에 띄는 핫 5종목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흐름 이제 정리가 다 됐는데 정리 한번 짧게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짚어주시죠.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예상했었던 대로 글로벌 주요 증시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수 들어오면서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특히 지난주 글로벌 증시 양호한 성과가 어떤 중소형주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등세가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증시의 회복 과정에서도 중소형주와 코스닥의 반등세가 더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코스닥의 상승세 부분은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이 코스피 안에서는 건설업 그리고 기계업종, 화학업종의 상승세가 이게 나왔었고요. IT 주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우선 기타 제조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유통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6.5%, 그리고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2%대의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코스닥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중소형 업체들이 좀 대형주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익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차이가 나진 않지만 좀 정책적인 수혜와 그리고 과대납 지난주에 그 전에 있었던 이 낙폭에 대한 과대 부분에 있어서 수급에 대한 개선세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종목들을 놓고 본다면은 제약바이오주나 아니면 게임주 같은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세보다도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종목들 위주로 상승폭을 크게 늘리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일장에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짧게 한 종목 들어볼까요? 두 종목도 괜찮고요. 네, 우선 두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중소형주 위주로 좀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코스피 안에서 중소형주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코스맥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지난주에 발표됐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던 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코스맥스의 해외 쪽에서의 투자 회수율이나 투자했던 부분이 회수되는 부분, 그리고 이
코스맥스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시장 색조, 특히 색조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코스맥스의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공장 증설에 따른 어떤 비용 부담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미 실제 좀 반영이 됐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 하지만 한중 관계 회복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코스맥스의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 또는 해외 쪽에서 실적 부분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코엘 패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패션 사업 판매가 좀 호조가 되면서 4분기 양호한 실적 거두었는데 특히 이제 그 코엘 패션의 어떤 IT 쪽에서의 실적, 한마디로 데이터 방송과 이 티커머스 같은 수익성 좋은 부분 쪽에서 실적이 나온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코스맥스와 코엘 패션까지 내일장에 지켜볼 만한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